여러분, 최근 1년을 떠올려 볼까요? 아, 나 지금 완전 무시당하고 있네라고 느낀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전화를 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무시당합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무시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관계가 깨질까봐,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그렇게 우리는 또 참고, 웃어넘기고, 괜찮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생각하죠. 아, 그때 이렇게 말할걸.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평생 가족 위해 희생하고 일했는데, 정작 집안 대소사에선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착한 애, 편한 애가 되어버렸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엔 초대도 못 받고 의견도 물어보지 않는 경험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무시당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품위 있게 단호해지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7일 훈련 프로그램을 얻어가실 겁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떠오르는 나를 무시했던 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의 이니셜을 머릿속에 하나 떠올려 보세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선생님을 소개해야겠죠. 니콜로 마키아벨리. 이 이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그거 나쁜 놈 아냐? 권모술수 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마키아벨리는 500년 넘게 악마의 상징처럼 취급받아왔습니다. 그가 쓴 책 군주로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친 책으로 오해받았죠. 하지만 진실은 좀 다릅니다.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1500년대 이탈리아는 전쟁과 배신이 일상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외교관이자 관료로 일하면서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냉정하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아, 사람들은 선한 사람에게 감동받지만 정작 존중하는 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아, 좋은 의도만으로는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을 수 없구나. 마키아벨리는 악을 조장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마치 의사가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약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사실 이 사람의 시선을 조금 배워야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단호함은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단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입니다. 자, 그럼 품위 있게 단호해진다는 게 대체 뭘까요? 먼저 잘못된 단호함부터 볼까요? 회사에서 후배가 실수했을 때 야, 이것도 못해? 정신 차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이건 단호함이 아니라 무례함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자꾸 무시하는 자녀에게 너희는 다 배은망덕한 놈들이야. 라고 폭발하는 거. 이것도 단호함이 아니라 감정 폭발입니다. 친구가 계속 약속을 어기니까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연락하지 말라고 관계를 싹둑 자르는 거. 이것도 단호함이 아니라 관계 파괴입니다. 그럼 품위 있는 단호함은 뭘까요? 품위 있는 단호함이란 침착한 목소리로 분명한 경계를 말하되
상대를 존중하면서 나를 지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0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계속 무시당하는 상황. 잘못된 반응 너희가 뭔데 엄마한테 이래? 품위 있는 단호함 얘들아. 엄마 말은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어.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중요한 결정에서 내 의견을 듣지 않으면 나는 상처받아. 차이가 보이시나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0대 직장인이 상사에게 계속 야근을 강요당하는 상황. 잘못된 반응 저 이제 안 합니다. 품위 있는 단호함 팀장님. 이번 주는 개인 일정이 있어서 야근이 어렵습니다. 업무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거절이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면서 품위를 유지합니다. 10대 학생이 친구들에게 계속 이용당하는 상황. 야, 숙제 베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친구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이건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아? 다음엔 같이 공부하자.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품위 있는 단호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차분한 목소리.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둘, 명확한 메시지. 나는 이게 불편하다. 이건 내 선이다를 분명히 말합니다. 셋, 상대 존중.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상황과 행동에 대해 말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하나씩 볼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는 자보다 두려움을 주는 자를 더 쉽게 배신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착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직장과 학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실제 상황에 쓰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미지를 설계하라. 처음부터 호구가 되지 마라. 마키아벨리는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보다 당신이 보여주는 첫 인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여기 잔인한 진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처음 3번의 반응이 평생의 대접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했을 때 처음 3번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이 그 회사에서 3년 동안 어떤 대접을 받을지 결정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3번의 대화에서 당신이 어떤 경계를 보여주느냐가 그 관계의 틀을 만듭니다. 70대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처음 입소했을 때 처음 며칠간의 태도가 그곳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아요를 남발하지 마세요. 누가 당신 시간을 침범했을 때, 아, 괜찮아요. 라고 바로 말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라고 말하세요. 이 3초의 차이가 당신을 언제든 오케이 하는 사람에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첫 부탁에는 80%만 들어주세요. 완벽하게 다 들어주면 다음번엔 120%를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렵겠어요 라고 선을 그으세요. 예를 들어 새 직장에서 상사가 이 일 금요일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호구 반응 네. 할 수 있습니다. 품위 있는 반응 금요일 오전까지는 어렵고 오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목요일에 중간 점검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처음부터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3. 불편한 농담에는 즉시 피드백하세요. 누군가 당신 외모, 나이, 배경에 대해 불편한 농담을 했을 때 첫 번째 순간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농담이신 건 알지만 저는 이런 얘기는 좀 불편해요. 이 한 문장이 향후 100번의 불쾌함을 막아줍니다. 젊은 친구들 학교에서 처음 별명 붙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한번 웃고 넘어가면 그 별명이 3년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처음에 야, 나 그 별명 싫어. 이름으로 불러줘라고 말하면 그게 끝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건 좀 아플 수 있는 이야기인데 꼭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편한 사람이고 편한 사람은 당연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60대 아버지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평생 가족 위에 일했습니다. 자녀들 대학 보내고 집도 장만해줬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집안 대소사에서 자꾸 배제됩니다. 아버지는 쉬세요.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 너희만 잘 되면 돼. 아빠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견과 감정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했지만 존중받는 아버지는 되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십니다. 얘들아, 아빠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이 있어. 내 의견은 이래. 너희 생각도 듣고 싶은데 함께 결정하자. 이분은 좋은 아버지인 동시에 존중받는 아버지입니다. 20대 직장인 사례도 볼까요? 회사에서 착한 애로 통합니다. 누가 뭘 부탁해도 다 들어줍니다. 야근도 대신 해주고, 커피도 자주 사주고, 실수해도 제가 할게요 하고 대신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승진할 때는 항상 밀립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빠집니다. 왜죠? 좋은 사람은 됐지만 존중받는 전문가는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동료는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기꺼이 하겠습니다. 대신 내일 제 업무 마감이 있어서 오늘 오후 2시까지만 시간 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도와주지만 자기 경계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이 사람을 편한 사람이 아니라 협력 가능한 전문가로 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에서 착한 애로 통하는데 정작 친구들이 중요한 얘기는 안 합니다. 놀러 갈 때도 자주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응, 나는 괜찮아. 나는 뭐든지 좋아라고 하니까 의견 없는 사람,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문장 하나 드립니다. 나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만족시켜서도 안 된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세요. 세 번째 원칙입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말로 표현하라.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명확한 규칙과 한계가 질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일상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선이 어디인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굳이 말 안 해도 눈치껏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세상에 눈치껏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괜찮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메모하세요. 저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업무 연락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 시간이라 내일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급한 일이 아니라면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식은 저는 좀 불편합니다. 농담이신 거 아는데 저는 이런 말은 듣기 조금 힘들어요. 지금 제 기분을 말씀드리면 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이 정도 선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렵겠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다른 분께 부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엔 도와드릴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이거 중요합니다. 얘들아, 엄마 의견도 좀 들어줘.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나이 들었다고 판단력이 없는 건 아니야. 중요한 일은 함께 상의하자. 자식이니까 뭐든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내 삶이 있어. 젊은 친구들,
이거 써먹으세요. 친구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이건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은 것 같아. 내가 계속 이렇게만 하면 우리 관계가 불균형해지는 것 같아. 이번엔 괜찮은데 다음엔 네가 좀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아. 자, 이 문장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 짧습니다. 길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둘, 명확합니다. 아마도 글쎄요가 없습니다. 셋, 존중합니다. 상대를 욕하지 않고 내 선을 말합니다. 이 문장들을 당장 오늘부터 한 번씩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딱 한 번 말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다음번엔 훨씬 쉬워집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감정은 얼굴에, 기준은 말의 차분한 단호함의 기술.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주는 사자의 힘과 여우의 지혜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일상에서 번역하면 이겁니다. 강하되 똑똑하게 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정 폭발은 힘이 아닙니다. 약함의 증거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단호합니다. 실제 상황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족이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감정 폭발 반응 너희는 날 뭘로 보는 거야?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차분한 단호함 조용한 목소리로 얘들아, 엄마한테 지금 한 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나는 너희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친구가 또 약속을 어겼을 때, 감정 폭발 반응 너 진짜 이기적이야. 너랑 더 이상 안 놀아. 차분한 단호함 야, 이번이 세 번째야. 너한테 뭔가 있는 건 이해하는데 약속을 이렇게 계속 어기면 나는 너를 신뢰하기 어려워. 다음번엔 확실할 때만 약속하자. 여기서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목소리 톤을 낮추세요.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낮추고 천천히 말하세요. 이게 훨씬 무섭습니다. 진심으로 느껴지거든요. 팩트로 말하세요. 너는 항상, 너는 맨날 이런 말 대신 지난주 화요일에 그랬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그랬어. 두 번이야. 구체적인 사실이 힘이 됩니다. 나를 주어로 쓰세요. 너는 나쁜 놈이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이렇게 하면 상대가 방어적이 되지 않고 당신 말을 더 잘 듣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거절은 기술이다. 관계를 깨지 않고 애노 말하는 법. 많은 분들이 거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거절 관계 단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제대로 거절하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잘못 승낙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면 그 일을 하는 내내 상대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 원망이 쌓이면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차라리 처음에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상황별 거절 문장들입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대신 다른 방법은 어때? 내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데 솔직히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다음엔 내가 먼저 도와줄게. 팀장님, 이 일까지 하려면 현재 제 업무 일정이 밀립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까요? 제 역량으로는 이 일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적합하실 것 같은데 함께 의논해 볼까요? 어르신들, 이거 특히 중요합니다. 얘들아, 엄마도 계획이 있어. 이번엔 어렵고 다음 주는 가능해.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희끼리 해결해봐. 관심 없습니다. 제 방침은 전화로 결정 안 하는 겁니다.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거절의 3단계 공식 하나 드릴게요. 1단계 인정하기. 내 부탁 충분히 이해해.
그 일이 중요한 거 알아. 2단계 거절하기. 그런데 나는 이번엔 어려워. 하지만 내 상황상 불가능해. 3단계 대안 5종료. 대신 다른 방법은 어때? 다음 기회에 도와줄게. 내 상황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나도 지금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라 이번엔 어려워. 대신 내가 아는 사람 한 명 소개해 줄게. 이렇게 하면 거절했지만 관계는 지켜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7일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괜찮아요, 금지의 날. 오늘 하루 습관적으로 나오는 괜찮아요를 참으세요. 대신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또는 확인 후 알려드릴게요라고 말하세요. 목표 딱 1번만 성공하면 됩니다. 경계선 한 문장 말하기. 오늘은 내 경계선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저는 불편합니다 또는 이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목표 딱 한 문장, 한 번만 말하면 됩니다. 말 끊기지 않기. 누군가 당신 말을 끊으면 제가 이야기 마저 하고 말씀 들어볼게요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부탁 하나 거절하기. 오늘은 하기 싫은 부탁을 하나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불편한 농담에 피드백하기. 누군가 당신에 대해 불편한 농담을 하면 농담이신 거 아는데 저는 이런 말은 좀 불편해요라고 말하세요. 상대가 예민하네, 농담인데 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예민한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라고 다시 말하세요. 내 의견 먼저 말하기. 오늘은 회의든 가족 대화든 친구들과의 약속 결정이든 내 의견을 먼저 말해보세요. 나는 다른 것이 좋을 것 같아라고 먼저 제안하세요. 하루 돌아보기와 칭찬하기. 일주일 동안 당신이 한 단호한 행동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 잘했어.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나로 살지 않을 거야. 이 7일 프로그램 쉬워 보이죠? 근데 막상 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 되어라고 배워왔거든요. 이제 다시 배우는 겁니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법을.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질문했죠. 나를 무시했던 한 사람의 이니셜을 떠올려 보라고. 지금도 그 사람이 보이시나요?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다음번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경계를 말하는 모습을,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지키는 모습을. 그 순간 상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 이 사람이 달라졌네. 이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배운 걸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무시당하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경계를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둘, 품위 있게 단호해지는 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셋,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와서 뭘 받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남은 시간을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사과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년,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오늘부터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지금 배우는 이 단호함이 평생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한 방패가 될 겁니다. 20대에 배운 경계가 30대의 커리어를 지킵니다. 20대에 배운 거절이
30대의 관계를 지킵니다. 지금 연습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마키아벨리는 500년 전에 말했습니다. 운명은 우리 행동의 절반을 결정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무시당하는 삶이냐, 존중받는 삶이냐? 그 선택의 절반은 이미 당신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